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재정절벽 협상을 위해 2차 깜짝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약 50분 동안 진솔한 만남을 가지면서 재정절벽의 이견을 해소할 소통은 열어뒀으나 세율 인상과 지출 삭감 등 재정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S&P는 AAA 국가인 영국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습니다. S&P는 영국의 경제와 재정 성과가 예상 이상으로 나빠지면 앞으로 2년 내 신용등급을 내릴 가능성이 3분의 1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도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지표 PMI가 2달 연속 확장세를 이어나갔습니다. HSBC 홀딩스와 영국의 마켓 이코노믹스가 공동 집계한 12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잠정치는 50.9로 지난달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PMI 지수는 지난달 13개월 만에 확장세로 돌아선 데 이어 2달 연속 50인 기준선을 넘겼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와 특허침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사가 법원으로부터 다소 유리한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2건 침해 사안을 이번 소송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담당 판사는 배심원단에서 애플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고 법정 재량을 발휘해 해당 특허를 다루지 않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린아입니다. 크리스가 다시금 지원금을 받게 됐고요. 또한 뱅크 유니언, 그러니까 은행연합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유로존 은행 단일 감독 기구도 설치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죠. 미국 쪽 지표도 일제히 괜찮은 모습이었지만 오늘 코스피는 2000 몇 포인트가 아니라 1990 몇 포인트입니다. 그 얘기는 곧 코스피 시장은 오늘 좀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 12거래일 만에 팔지 않고 선물 기준 꾸준히 사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낙폭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잘하면 종가상 2000을 다시금 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이 틈을 타서 코스닥이 약간 강세를 띠고 있고 무엇보다 오늘 중국장이 강합니다. 2100선까지 뚫어냈는데 역시 지표 호전 덕분이겠죠. 코스피 쪽부터 흐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일단 매수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개인이 2천 부근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나 투신권에 오늘 펀드 환매 압력이 좀 센지 오늘 1000억 이상 매도하면서 기관의 매도는 거의 다 투신과 약간의 연기금 매도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낙폭을 조금 줄여서 1997.55. 자, 오늘 대장 초반보다는 오후장이 강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낙폭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자, 코스닥은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만기 다음 날에 기관의 매수가 드디어 재개가 되면서 오늘 외국인들은 살짝 팔지만 개인의 저가 매수가 붙는 와중에 490선이 되찾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보다는 약간 다소 낮은 지수대에서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원달러 환율 보실까요? 닷새 연속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연저점을 갈아치웠던 원달러 환율인데 일단 1070원까지 테스트는 안 하는군요. 1073원 70전. 오늘은 소폭의 되돌림이 6거래일 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 상종합지수는요 2.88% 급등한 2120.84입니다. PMI 지수가 2달 연속 50을 넘겼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부터 만나보죠. 미국과 유럽의 재정 감축 정책이 유동성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는 걸까요? 중국의 제조업 확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장률 반등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매주 금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0포인트 돌파에 따른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챙깁니다. 더불어 섹터별로 시그널이 감지되는 핵심주 3선도 공개 받아볼게요. 일주일 동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은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이 주목하는 LG패션 설명 들어볼 텐데요. 내년 신규 브랜드 런칭을 앞두고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약속대로 대신증권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최지식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만기 어제 2천을 보여주고 나서는 약간은 눌리는데 낙폭도 그나마 다시 줄어들고 있네요. 네, 어저께 종가 급등한 부분하고 오늘
류진 씨가 속보 조정받은 걸 감안하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됐다가 오늘은 이제 플러스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QE4라고 뭐 이름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다시금 내년도에 그 중앙은행에서 450억 달러 국채를 사주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유동성 정책의 어떤 효과가 시장에 좀 강하게 녹아들 법도 한데 재정 절벽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그 효과가 감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면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과 유럽의 정부 자체는 이제 재정 적자, 재정 감축 정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은행들은 돈을 푸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안정을 위해서 이제 부양책을 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어쨌든, 정부의 재정 감축 정책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앙은행이 많이 완화시켜주고 있다, 많이 상쇄시켜주고 있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면한 이제 재정 절벽 방지 협상을 이제 내년 1월 초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타협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유동성 정책의 효과는 더 긍정적으로 발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요국의 중앙은행의 이제 유동성 투입과 그리고 저금리 유지 정책 그리고 재정 절벽이 해서 현재 낮은 원자재 가격 이러한 등이 내년 세계 경제, 국내 경제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중국장이 3% 가까이 급반등하는 이유 지표 호조 덕분인 것 같은데 PMI 지수 HS 집계 기준으로 2달 연속 50을 넘어서 확장 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 50을 넘었을 때는 이런 반응까지는 아니었지 않나요? 오늘 중국장이 2100선을 넘기고 있는데 이 지표 호전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내리고 계세요? 네, 일단 HSBC 제조 PMI도 이제 50을 넘어서 2개월에서 넘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쪽은 중소기업,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많이 되고 있는데, 11월에 이어서 12월도 50 넘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수주 자체도 이제 50.1에서 52.7로 상승을 했고, 그 부분은 작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 유로존이라든지 미국 재정도 이런 대외불확실성은 있지만, 내수 여건은 많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는 8월 달까지가 가장 안 좋았던 것 같고 3Q 7.4%에서 4Q에는 7.8% 후반까지 반등 가능성이 많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3분기의 저점의 어떤 확신이 더 커질 수 있는 지표 호전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자, 오늘 또 별로 2000포인트에서 눌리지 않는 장 강하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어제 올해 마지막 내 마녀가 산타가 줄 선물을 미리 주고 가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이제 이 정도 왔으면 이게 산타 랠리인 건가요? 마감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 증시 마찬가지로 산타 랠리가 많이 앞서서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이 이제 어찌됐든 해결이 될 거다로 생각을 하고 이제 세팅하던 것이 이제는 12월 안에 해결될 거다 이렇게 앞서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에서 한 단계 더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중앙은행들도 많이 이제 뒷받침해 줬었고요. 그래서 산타랠리는 많이 상당 부분 빠르게 너무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주간상으로는 이렇게 가장 좋은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간상으로는 촉박한 재정절벽 협상 시간 그리고 이 정도 기술적인 숨고르기 이런 고려한다면 적절한 경기 민감지의 비중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 민감주 중심에서 약간 이제 많은 차지한 부분은 약간 소폭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다음 주 되면 재정 절벽의 어떤 협상 시간이 더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출렁일 수 있으니 적절히 현금화하자. 거기에는 많이 오른 경기 민감주도 포함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의 지금 어떤 추격 매수는 절대 반대하시겠네요. 네, 일단 잠깐 어느 정도의 흐름
이제 1개월, 뭐, 보름 1개월 사이라면 약간 그런 측면인데요. 예. 좀 뭐, 멀게 3, 4개월 본다면, 뭐, 그 경기 방어주보다 경기 민감주의 주가 대세가 되는 단계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짧게는 약간 이제 뭐, 기술적으로 뭐좀 좋진 않지만, 뭐, 좀 넓게 본다면 경기 민감주가 좋다는 걸 가정해서, 푸트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좀 이쪽도 비중 축소 현금화지만 중장기로 본다면 경기 민감은 계속 홀딩 혹은 뭐 지금 가격에서라도 부근에서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겠네요.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00포인트가 돌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할지 모르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슈 오늘 특별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변수 프리뷰 시간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놀랍게도 저점에서 정말 차곡차곡 한 번에 제대로 된 눌림목 없이 2,0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더 가려고 이런 모습을 띠는 것인지 2,000포인트를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부담 요인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반가워하지 않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파생상품 투자자들 중에서는 한 절반 가까운 분들은 결국에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분들은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000포인트 맞이했는데 참 투자자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는 투자 심리 유지가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연말로 접어드는 그 상황에서는 이 투자 수익률 관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허둥대기보다는 투자 심리 유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담 요인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의 긍정적 효과라고 표현들을 하지만 그 객관적으로 표현하면은 교란 요인이죠. 하락을 하면은 교란 요인이고 상승을 하게 되면 긍정적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생겼으면 그건 교란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오늘 장 초반에 그 반작용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상황이 또 하나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런 교란 요인이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변화가 나타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나쁘게만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단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되겠죠. 벌써 12월만 들어서도 2조 원을 벌써 샀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배제하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이 환율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 그동안 버텨오고 버텨왔었던 1080선이 무너지면서 환율 절상 추이가 좀 더 한 단계 레벨 다운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절상 추세가 좀 앞으로 탄력이 둔화되더라 하더라도 역으로 바꿔 얘기한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왔다는 건 절상 추세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점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기술적 부담을 해소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10월 초에 하락 돌파 갭을 만들면서 그 이후에는 긍정적인 관점을 아마 시장 참여자들 누구도 얘기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 봐야 1960, 70선의 그 갭을 메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오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매물 압박 해소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었는데 이번 만기를 거치면서 그 주에 바로 그걸 돌파했다라는 점 결국 만기일에 2,000포인트 돌파한다는 건 생각하기 힘들었지만 이런 갭 발생 지수대를 코스피 200 지수하고요. 선물 지수가 그 주에 빠르게 이번 주 주초부터 빠르게 회복을 했고요. 종합 지수는 좀 뒤쳐져서 왔지만 결국 만기일 날 그 추가 상승을 예고하는 그런 모습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 그 점은 좀 감안이 됐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2,000포인트 자체 돌파는 예상하지 못했어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은 이미 좀 시장에서 나타내고 있었다, 시그널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투자자분들이 또 하나 겪는 그런 좀 심리적으로 불쾌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수의 왜곡 현상이 일부 종목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이죠. 체감 지수가 뭐 1800이다, 1900이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종합 지수가 2000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수 왜곡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저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별 접근으로 좀 해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부터 이제 비체계적 리스크가 극대화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체계적 리스크 결국 시기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을 망가뜨릴 그럴 주체가 연말 연초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택의 리스크만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4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하자 이 말씀 또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 하방 리스크 회피 전략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하방 경직성이 강한 종목을 골라야 된다. 이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 2000포인트 접근했을 때 가장 필수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종목들이 결국에 또 압축되고 있는 이 4분기 실적 호전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그럼 어떻게 짜실 건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왜 샀고 지금 2000포인트까지 온 이유가 단순히 그냥 수급 요인일까 의문이 듭니다. 펀더멘털리 개선되는 사실 내년 초 되면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돌아설 가능성도 쭉 언급을 해주신 바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2월 초에 우리가 제조업 지수에서 기대를 했었던 게 불발이 됐죠. 그런데 그 불발이 됐다 하더라도 주변이 계속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긍정적인 변화가 제조업 지수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은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어도 일시적인 효과를 운운하면서 시장이 좀 조용히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중국의 경제지표 이 개선이 지속되면서 중국 시장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강한 반등이 결국 우리 시장의 이 중국 관련주들, 산업재 섹터하고 거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기도 거의 비슷한 시기서부터 돌아섰고 지금 상승폭도 상당히 강하다. 이 점을 봐야 되겠죠. 일단 중국 얘기는 다음에 하더라도 미국 먼저 놓고 말씀을 아까 드리던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연말 연초의 특수 이 점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 특수 말씀드린 거죠. 결국 다음 주에 미국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 주택하고 소비 지표가 나올 것입니다. 결국 이 지표들이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해 왔던 지표라고 놓고 본다면은 다음 주에 미국 경제 지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11월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기적으로 연말 소비 시즌이 하반 경직성을 키울 점이라는 점, 결국 그 점이 좀 시장의 안정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이제는 경제 지표가 조금만 뒷받침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 쪽에서 상방 변동성 요인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지표가 개선되면서 중국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다음 주에는 미국 시장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기술적 흐름이 한번 S&P 지수나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역회된 숄더 패턴이죠. 여기서 조금만 누가 옆으로 건드려 주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상승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부담하고 더불어서 지표상으로 놓고 봤을 때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기존의 지표들 이 긍정적 변화가 제조업 지표에서 불발된 것을 이번에 주택하고 소비 지표에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쪽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11월부터 이 순차적으로 이 중국 관련주가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한번 산업 사이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흐름하고 아주 유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수급적으로도 변화가 되고 있고 이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 그 모습 자체가 차례차례 화학, 조선, 철강 이쪽 기계 이쪽 업종들이 산업 사이클의 순환 그 구도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급이 11월 23일 이후에 기관이 7천억을 순매수했는데요. 대형주 쪽으로 8천억 순매수하고 나머지는 조금 순매도를 한 것이죠. 그 8천억을 따져보면 IT 쪽으로 4천억 매도하고 산업재 쪽으로 1조 2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상당히 좀 큰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다만 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가지고 좀 상승폭이 좀 크다라는 점, 이 점을 한번 좀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가 메리트가 좀 사라졌기 때문에 조정 시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지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수급적인 변화도 이미 크게 한번 나타났고 이러한 변화가
11월에 한번 나타난 것이 12월에 연속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도 그러한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좀 인식하고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조금 궁금한 부분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2000포인트 가기 전에 딱 지난주 1960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면서 여기서 이제 거래가 느는지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지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2000포인트를 이렇게 뚫은 날도 거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기술적 지표에서 부담이 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이게 상승을 시키면서 원래 기술적 지표는 상승을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그런 좀 특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수두룩히 나타나는 것이고 저점에서 또 손절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요인이 좀 이렇게 감춰져 있는 사실도 한번 좀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을 말씀을 드리냐라고 놓고 뭐냐면은 거래가 감소된 게 누구 때문이냐, 이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초 2000포인트 근접을 했을 때 시장 8억 주 거래가 됐고요. 9월 달에 또 비슷하게 지수대에 올라섰을 때 거의 뭐 10억 주가 거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래의 2배 수준의 거래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뭐 4억 주 넘어섰다, 이렇게 보지만 그 4억 주가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거래량이고 거래 대금이죠. 그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이 많이 좀 활성화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줄고 있다. 거래 대금도 그렇고 거래량도 줄고 있다.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따져보면 결국 개인 투자자의 시장 이탈,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을 것이, 제가 금융주의 상승 논리가 좀 성립되기에는 좀 근거가 빈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소외가 되고 있고, 또 사회 구조적으로 개인 부채가 급증하고 노령화 퇴직으로 인해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자산이 감소되면서 이탈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모습.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주체들의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을 비교하면은 좀 감소를 했어도 그다지 큰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나 절대 금액이 한 절반으로 감소됐다는 점은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거래 대금하고 거래량이 감소된 것이 개인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소외당하면서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그 상황은 좀 안 좋은 점이 좀 정도가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투자자분들이 가장 피해야 될 그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장 대응에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거래를 뭐 자주 해가지고 거래량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변화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좀 더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앞서서도 지수보다 종목을 잘 찾아 골라 이제 투자하는 게 해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4분기 실적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느 쪽을 담아야 좋은지. 저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요. 화학산업재를 이제 아까도 눌림시 사는 그 눌림 가격,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쉽사리 이제 확실하게 눌림목이다라는 것이 별반 포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코스피도 그렇고요. 그거 기다리다가 2천을 지금 맞아버렸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호남석유 같은 주식이 화학업종이나 이 산업재 섹터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인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차트를 놓고 보면 3차 상승에 진입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걸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어렵죠. 오늘 지금 더 올라오면서 상승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 걸쳐 있는 주가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고점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주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자, 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눌림목이 어디냐, 그건 사후에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막연히 기다릴 때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 지표상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제가 예전에도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5일선과 11선 사이가 가장 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21선까지 빠져내려오면은 그것이 좀 조정이 깊어질 수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그 과정은 5일선이나 11선 사이에서 좀 접근하자, 이렇게 눌림목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드렸었던 화학산업재 쪽의 비중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렸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부터는 화학이나 산업재 쪽은
조정시에 추가 편입을 하되 향후에 좀 상단의 저항도 좀 인식을 할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박스권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2월 초에 나타나는 모습이 12월 연말까지도 좀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한번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기관 포트폴리오가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익 실현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좀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단기적인 대응을 할 만큼 많이 상승을 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결국 주가의 절대 수준이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접근할 때 그다지 고평가에 진입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연말까지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 하지만 좀 많이 상승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눌릴 수 있다라는 그 과정에서 좀 박스권을 위에다가 좀 어느 정도 설정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그널을 주는 종목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남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산업재 섹터에서 좀 중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향후 조정 시에 좀 편입을 하자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신고가 개별 재료주들 결국 4분기 실적 호전주로 대표적으로 꼽힐 만한 종목들 이 점에서도 지금 조정에 이미 들어간 그런 신고가 개별 재료 중에서도 GS 홈쇼핑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상승 때 탄력이 큰 거에 반대로 하락할 때 탄력성이 좀 적은 종목들 좀 하반 경직성이 강한 종목들을 좀 골라본다라고 한다면 이들 두 종목이 필수 소비재에서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수급도 뒷받침이 되고 흐름도 양호했다는 점에서 좀 신고가 개별대로 전체적으로 시그널을 주는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좀 요약 정리한다면 화학산업재 쪽으로는 시그널을 주는 호남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비중을 좀 더 늘려갈 필요가 있겠다. IT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신고가 개별 재료 쪽으로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4분기 실적 시즌에 따라서 주가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GS 홈쇼핑이나 아모레퍼시픽처럼 나타날 종목들이 이쪽에도 많다라는 점, 그 점 때문에 이쪽도 비중을 마찬가지로 좀 늘려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학산업재 고평가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말고 다만 5일선과 11선 사이 정도에서는 꼭 편입이 지금 포트에 되어야 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실적 호전 개별주들 역시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하반 경질도 좋고 포트에 약간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2000포인트 돌파한 증시에 관한 투자 전략 종합적으로 들어보았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은요. 다음 주를 잡아라 보다도 오늘 아주 특별하게 저희가 IPO를 잡아라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주 IPO 소개와 덧붙여 일정 마감 전략도 함께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동양증권 영업부 권영문 차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롭게 마련한 코너 속의 코너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어떤 IPO들이 일단 대기 중인지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SBI 엑시즈라는 종목이 상장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계열사였던 SBI 올해 초에 SBI 모기지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었죠.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PG 업체라고 해가지고 그 전자결제 업체인데요. 일본 쪽에서 6에서 한 7위권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전자결제 업체이고요. 일본 전자상거래 규모가 전 세계 2위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PG 시장이 연평균 46.4%로 급성장 중에 있다라는 점, 상당히 우호적인 시장 환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예상 가이던스 기준을 했을 때 매출이 680억, 순이익 9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 공모가 3,600원 기준 퍼가 8.5배 정도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PG 업체들이 지금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국내 PG 업체들이 13배 정도의 PER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한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저가 메리트가 있다, 싸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고요. 지난 기간 수요 예측 경쟁률 때 17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국내 PG 업체들의 어떤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고 난 이후에 얼마 전에 안전결제 ISP 해킹 사고로 인해서 일부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국내 PG 업체들 PR 13배 거래가 됐고 있는데 동사는 공모가 기준으로 8.5배 상당히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물량 측면에서도 상장 후에 유통 가능 물량이 25%인데요. 좀 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기존에 벤처캐피탈, VC 쪽 물량이라든지 상당히 싸게 오래전부터 이제 들어간 물량들이 네. 상장 당일날부터 출회가 된다라면은 좀 수급적인 영향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또 25%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 25%가 전량 다 공모주다라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3,600원에 들어간 물량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물량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나올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해 봤을 때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통 신규 상장이 되면 이제 어떤 곧바로 상장 이후에 차익을 노리고 파는 그런 세력들이 없을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얘기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전체 75%는 아예 유통 불가능 네. 물량이고요. 25%도 공모주로 들어간 예. 3,500원이 매수 원가인 물량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예. 자, 이것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장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기업에 좀 투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장 월요일 날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보다가 다음 주 중반, 후반 어떤 팁을 좀 주신다면요. 신규 네. 매매하는 데 있어서. 상장 당일날에 어떤 그 가격 기준표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상장 당일날 시가가 형성이 될 때 범위 자체가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로는 10% 네. 그리고 위로는 100%까지 상승해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래 위로 15%로 변동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수 원가 자체들이 나올 수 있는 물량들 매수 원가 자체가 3,600원이다라는 점에서 네. 3,600원 기준이 PER 8.5배 수준입니다. 그렇다라면은 최근에 어떤 국내 PG 업체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도 네. 한 상장 시초가 자체가 3,800원 이하에서 만약에 출발을 한다라면은 네. 충분히 좀 매수로 접근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SBI 모기지라는 같은 그룹에 속해져 있는 계열사도 네네. 마찬가지였지만요.
그 상장 후에 이제 상장 특별 배당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IR을 참석을 했었는데 상장 특별 배당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내년 3월에 이제 정기 배당을 또 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 시가 배당 수익률이 한 4%대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상장 특별 배당도 있고요. 상장하는 날 그 시초가가 3,800원 아래쪽이면 사도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월요일 날 상장하게 되는 SBI 엑시즈 일본 6에서 7위권 전자결제 업체, 이걸 PG라고 하던데요. 그 업체에 대한 IPO 소개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흐름을 봐서 다음 주 이때쯤 혹은 뭐 타이밍이 좋을 때 우리 권영무 차장님도 포트에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중간에 계속 따라하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포트폴리오 신규에 넣을 추천주는 아직은 안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잠깐 오늘 마감 전략을 이어서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 어렵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 2,000포인트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도 갖고 계시는데 참 웃어야 할지, 우는 게 맞는지,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뭐 좀 늦었다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아예 현금이시거나, 그러니까 뭐 못 담아 가시는 분들 시장은 올랐고 마감 전략 부탁드리죠. 네, 전일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시가총액 대형주들 급등을 하면서 뭐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 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특이한 점이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파생시장 마감일 앞두고 이제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대규모로 유입이 되면서 이제 좀 일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날 오늘 이제 장중에 뭐 마이너스 10포인트가 넘는 그런 다시 되돌림 현상을 보여주었는데요. 우선 향후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 그 추세를 유지를 할지 혹은 반전을 시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짚어드렸었던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부터 한번 보게 된다면요. 우선 이번 주에 나왔었던 FOMC 회의 때 450억 달러의 추가 매수 그리고 6.5%의 실업률까지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연준에서 목표 금리를 2%에서 2.5%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얘기는 인플레를 감안을 하더라도 주가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라는 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주가 올라갈 때까지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결국 그러면은 주가의 방향은 상방이다. 일시적으로 뭐 중간중간에 악재들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네. 그것은 매수 기회로 작용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재정절벽에 관해서도 이번 주 들어서 오바마가 1.4조 달러를 제안을 했죠. 1.4조 달러 제안을 했죠. 지금 처음에 오바마가 원래 원했었던 부분은 1.6조 달러였다라면은 약간 양보 한 셈이죠. 예. 근데 지금 그 안에 대해서 이제 베이너가 반대를 한다. 그래서 뭐 올해 안까지는 좀 물 건너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 또 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상 오바마가 처음에 주장을 했던 거는 1.6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타결점을 찾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 뭐 우려하던 것처럼 미국이 재정절벽에 빠지지는 않을 거다. 결국에는 이것도 타결점을 찾아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략은 해발 악재 시에 매수 비중을 좀 확대하자.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홀딩하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자.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2,000포인트가 끝이 아니고 뭐 조금은 흔들리겠지만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장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가격들이 있겠지만은 네. 결국에는 화폐가 많이 풀리고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돈의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 가지 자산들 종류가 많지만은 네. 주식도 어떤 하나의 자산이라 본다라면은 그만큼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게 맞다는데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규 추천주는 없었고 월요일날 상장하는 기업 SBI 엑시즈에 대한 설명도 앞서 있었었는데요. 기존 포트폴리오 AS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푸트부터 보면 종목이 네 가지였습니다. SBS 콘텐츠허브, DPC, 서은캅셀, 네, 그리고 STX, 조선해양이 있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STX, OSB 매각 기대가 재무구조 기세,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샀었는데 STX 펜오션 판다 얘기가 나오면서 조선해양도 일주일 만에 이거 편입 날짜를 보십시오. 10% 이상 수익이 났고요. DPC는 견주한 가운데 콘텐츠 허브가 수익이 다시 좀 줄었네요. 서은캅셀은 아주 안정적인데 마이너스권도 크진 않습니다. 축하드릴게요. STX 조선해양. 네, 그냥 감사합니다. 펜오션이었으면 더 좋았을 법도 욕심이 나네요. 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STX 그룹 관련해서 어떤 구조조정에 네. 대한 아주 강도 높은. 그렇죠. 오너의 결단이 있었죠. 그래서 STX 펜오션 매각을 결단하면서 이제 STX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상당히 큰 폭 상승을 했습니다. STX 조선해양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이제 좀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기관들 포트에서 좀 덜어져 있던 부분들이 정상화만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주가 파급력이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목표가 8,430원까지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의 어떤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의 관심이 기울어진다라면은 목표가까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 6,400원만 유념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X 조선해양 8,400원 초반까지는 계속 매수하셨다면 홀딩하십시오. 자, 이어서 나머지 세 종목 특별히 DPC, 서은캅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SBS 콘텐츠 허브가 괜찮다가 또 다시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하고요. AS 좀 들어볼까요? 네, SBS 콘텐츠 허브 특히나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지난달 중순경에 이제 큰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부분은 일시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감소할 거다라면은 이 종목을 포트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3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이 좀 일시적일 거다라는 판단에서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시면서 목표가까지 보유하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 나오고 또 하락하면서 이제 다시 전저점 테스트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여기서 터닝이 된다라면은 쌍바닥 형태로 다시금 터닝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반대로 DPC의 경우에는 이미 약간 이제 소위 짝 엉덩이라고 하는데 찍고 가는 중이 아닌가. 61선에서 아주 잘 또 반등을 만들어주네요. 네, 그렇죠. 전일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전전일에 어떤 그 큰 음봉을 거의 다 덮는 그런 네. 장대 양봉의 모습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 다음날 약하게 흘러가게 된다면 또 방향 자체가 하락 쪽으로 흐를 수가 있는데요. 오늘까지 좀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금 전고점 3,000원을 넘으려는 시도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DPC 괜찮고 콘텐츠 허브도 이 정도 부분에서 바닥 잡으면 더 강한 빠른 반등이 기대된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포트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만 권혜무 차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요. 일주일 동안 사서 수익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종목 얘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열어볼까요? 자, 박현상 대리님의 SFA도 드디어 오늘 4%대 좀 강한 상승, 사고 나서 제일 강한 날이 이번 주 마지막 날이 됐네요. 자, ICD의 경우에는 바닥권에 있는 IT 장비주로 잡았었는데 조금씩 밀리면서 손절가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MDS 테크 좋아요. 오늘 전진우 팀장님이 왕관 아주 오래간만에 처음 쓰신 건 아니죠? 예, 오늘 쓰셨고 한국사이버결제가 어제 추천받았었습니다. 좀 급락을 했었지만 다시 박스권을 만들 거고 박스 상단까지 보셨었는데 하루 만에 수익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FTEN이가 13.3%의 이익 실현을 했는데 오늘 더 올랐어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수익은 많이 본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왕관 쓰신 MD스테크 추천 주셨던 전진우 팀장님 만나러 아이러브 스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진우 팀장님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기술적으로 뭐 바닥권 그리고 수급 이 두 가지 보고 추천해 주셨는데 드디어 왕관을 쓰셨군요. 네, 자신 있는 AS 좀 들어볼게요. 부끄러운데. 네. 네, 엊그저께 수급이랑 기술적 움직임, 말씀하신 대로 그 주점 두고 했고요. 그 12,500원대 계속 반복적으로 반등을 주는 모습이어서 한 12,700원대 소개를 드렸고요. 매수한 가격대가 좋았고 어제 오늘 방향 위로 틀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을 봐도 아직 여전히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 수급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내년도에 그 자동차 관련한 회사 매출 비중을 전체 매출액의 한 45% 이상으로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부분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3월 달에 지분율 기준으로 현대차가 한 60%, 기아차, 현대모비스 각각 한 20%로 해서 현대오트론을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 현대오트론을 설립을 한 거는 현대차 그룹의 R&D 중심이 기존에는 기계 제어 중심에서 전장 및 그 소프트웨어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차량 내 내비게이션이나 비디오, 인터넷 이런 걸 결합한 시스템을 자동차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지난해 10월 달에 국내 최초로 모바일 기기랑 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연결하는 솔루션을 MD테스가 개발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자동차 전장 쪽에 투자하는 회사는 MDS 테크놀로지가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장화 산업을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라는 거 좀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좀 극단적으로 움직임을 주는 종목은 아니니까 남은 기간 좀 더 홀딩하시면서 이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우 팀장님, 왕관은 한 번 쓰시면 그 왕관 맛이 있어가지고요. 계속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13.3% 높은 수익을 안겨주셨던 분, 박지훈 과장님 만나볼까요?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절반도 그리고 나머지 물량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사인 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급등하네요. 네,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일단 그거는 신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이 네. 아니다라고 좀 합리화시키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미련을 갖지 않고 충분히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길 때 다시 한번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다른 종목도 질비에 있으니까 좀 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천에서 한번 파이팅 한번 하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큰 수익을 빠른 시간 내에 안겨주셨었는데 최고점에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질비한 종목 가운데 요거는 괜찮아 보인다. 오늘 한 종목만 추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짧게만 좀 포인트 말씀드리면 종목이랑 같이 일단 네. LG 패션입니다. 현재 3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다소 무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주는 일단 한 차례 좀 테이크 레스팅하는 좀 시장 전략 조금 한 발짝 더 뒤를 물러나서 좀 시장을 좀 쳐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냥 고를 외칠 수 있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시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좀 더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주가가 좀 탄력성까지 겸비할 수 있는 종목이 뭔가 봤더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LG 패션을 한 주간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수익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모습 부분이고요. 좀 안 좋았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계속 박스권에 머물렀었고 쭉 답보 상태에 있었던 이유는 결국 3분기 실적에 대한 리스크 그 부분들이 일단 해소가 됐고 4분기 실적은 기대를 좀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실적 측면에서 단순하게 날씨가 추워서 성수기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일단 내년에 어떤 신규 브랜드 런칭도 공격적으로 경영할 방침이 일단 LG 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적인 어떤 부담도 떨쳐버리고 최근에 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있어서 좀 윗방향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계속 프로그램 매도 물량 때문에 한 대씩 얻어맞고 다시 한번 주춤거렸던 부분인데 그런 어떤 단기 수급 부담이 차츰 해소되는 국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목표가는 34,000원을 일단 말씀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는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고요. 순저는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29,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염두에 두실 것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답답하실 수 있고 코스닥 개별주에 좀
맞들이시는 개미자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소 답답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중기적인 좀 느긋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차원에서 다 이번 한 주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시간적으로 더 투자해보시면 적합하겠네요. LG 패션 박스 상단 노린다 설명 감사합니다. 박지훈 과장님의 가격 설명까지 확인해봤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93.87 그러나 오늘도 프로그램의 힘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전 잠시 종가 들고 입으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